아까 시 했고, 58쪽인가요? 자, 58쪽에 그 주자 설명이 되겠죠. 주자왈 원도는 건재 남하고 곤재 북하고, 그죠? 원도에서는 건괴가 바로 남쪽에 있고 곤괴가 북쪽에 있고, 방도는 곤재 남하고 건재 북하니, 방도에서는 바로 이제 방도는 네모난 것을 표현하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기운이 땅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에서 그 뭐예요? 하늘이 밑으로 들어간 거죠. 동북쪽, 아까 서북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고는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건은 북쪽에 있고, 일정 파괴법칙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천태동씨가 얘기했던 1층 개념입니다. 1층의 맨 아래층과 맨 위에 층,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건위 양획지 취하고, 건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양획을 모은 것이 다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태동씨가 얘기했던 아까 제일 바깥에 1층이죠. 1층의 맨 아래를 표현하고,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맨 8층이죠. 8층에 바로 맨 위에 층에 있는 바로 음획을 모은 것이니, 바로 모은 것이 위다 많으니 차 음양각이 유의 취해라. 이것은 바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각 종류로서 자기의 무리로서 모이는 것이니, 영막 분류 자연지 법상 언니라. 또한 자연한 법상이 있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또 말하기를 원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본떴고 상천, 그죠? 하늘을 상한 것이니 일순일력하여, 하나는 바로 순행하면서 거스르고 쭉 올라갈 때는 순한 것이고, 반대로는 거스른 것이고, 거슬러서 유행 중에 그 서로 간에 그 기운이 흘러 행하는 가운데에 유대대하니, 그죠? 서로 간에 대대함이 있으니, 이를테면은 진꾀의 8개는 저 손꾀의 8개와 대대하는 종류이고, 방도는 상진이 땅을 형상했으니, 땅을 표상했으니, 무순하여, 또 그죠? 역하면서 그 다음에 따름이 없고 순서대로 쭉 나아가지 않고, 정위 중에 그 위를 정한 가운데에 유대대하니, 역시 대대함이 있으니, 사각이 상대하니, 그죠? 그 네모 방도에서는 사각이 서로 간에,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해서 서로 간에 상대하고, 그 다음에 그죠? 이 상하로 해서 저 위로 아래로 해서 대체로 대각선으로 상대하니, 마치 건의 8개가 곤 8개지 윤이, 저 위에 있는 그 곤괴 8개와 서로 대대하는 종류가 되니, 이것인즉 방도 원지 변야라. 이것이 바로 방도와 원도를 바로 분별하는 것이라. 원도 상천자는, 원도가 하늘을 본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원이 동하여, 하늘은 둥글고 움직이면서 포호지외로, 보면은 우리가 볼 땐 그저 땅 바깥에서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 지외요. 그 다음에 방도 상지자는, 방도가 땅을 표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이 정하여 유호 천중이라. 바로 땅은 반듯하면서, 땅이 반듯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죠? 이 방정하다, 하늘의 음양의 기운을 받아서 그대로 행한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방정하면서도 고요하여서 하늘 속에, 천중 가운데, 그죠? 하늘 가운데에 이 속에서 뭐예요? 유라고 하는 것이 동물원 같은 거죠. 하늘 가운데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동물원, 원과 같은 것이라. 원도라고 하는 것은 천도지 음양이요. 그죠? 원도라고 하는 것은 천도의 음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방도라고 하는 것은 지도의 유강이니, 그죠? 땅의 도라고 하는 것은 강과 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다 역시 공자가 얘기하는 그 설계전에 입천지도왈, 하늘의 도를 세워서 음양이라 하고, 입지지도왈, 땅의 도를 세워서 강유라 하고,
입인지도할 사람의 도를 세워서 인이라라고 하는 데서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간혹 이렇게 읽다 보면 마치 막 주자가 만드는 것처럼 오로지 소강절이 만드는 것처럼 하는데 나오는 용어들은 전부 다가 공자가 쓰신 그저 시백전에 근거해서 다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주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자 벗어나서 뭐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자 거 나중에 읽다 보면은 좀 독선적이다 이런 것들이 가끔 보이는데 어쨌든 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 표현을 누가 가장 잘 표현했냐면 자공이 그렇게 표현했죠. 자꾸 이제 당시 사람들이 공자를 헐어내려고 하고 요즘 사람들 더 심하죠. 뭐라고 했나요? 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자공이 그랬죠. 우리 선생님은 1월과 같아서 아무리 그저 사닥다리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무리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가 없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도는 강류가 있으니 진리 태건 진괴 이괴 택괴 건이라라고 하는 것은 위천지지 양이요 그저 하늘의 양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자체의 소양 소음 개념이 아니라요 요거죠. 진괴 이괴 택괴는 지금 선천에서 양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건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지 강이라라고 땅의 강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왼쪽에 있는 손과 감과 간과 곤 이것이 바로 그 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순수한 음양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천지음이라 그죠 하늘의 음이 되는 것이라 하늘의 음이 되는 것이고 음이 되는 것이라 제가 어디 뭐가 바뀌 천지양이고 지지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아까 잠깐 강유가 되니까 양으로 표현하자면 이쪽이 강이 되고 이쪽은 유가 되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하늘의 양이면서 땅의 강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강.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하늘의 음이면서 천의 음이면서 땅의 유라 지지유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지지유라. 그러니까 다 강유 음양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라라고 할 때는 음양 개념이 되고 이걸 막상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요거는 뭐가 되냐면 네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궤 속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우리가 그냥 양음 표현하지만 이거 뭐라고 표현해요? 유가 되고 강이 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유를 가지고 표현해요. 나중에 이제 공자가 이 궤를 설명하거나 뭐 할 때 전부 다 강과 유 개념으로 대체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 음양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 있는 저 기운을 저렇게 표현할 때는 음양이라 표현하지만은 막상 이것이 하나의 궤를 이루면 네모나죠. 네모나기 때문에 이때는 이것을 강과 유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윤희 지도는 승천이 행하여 그죠? 지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받들어서 행하면서 이 지지 강유를 행하고 이렇게 되네요. 승천이 행하고 이 지지 강유는 그죠? 땅의 강유라고 하는 것은 응천지 음양하니 바로 하늘의 음양과 응하니 결국에는 동일리하라. 그죠? 한 가지 그 이치가 한 가지의 이치로 같으니라. 그죠? 동일한 이치라. 이렇게 보면 동일한 이치라. 특제천자 다만 저 하늘에 있는 것은 일력일순하니 한 번 거슬러서 가면서 그 다음에 그 또 따르는 것이니 괴기 소위 운이요 이런 괴의 기운이 이로써 움직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점차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 또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력 일순 그러니까 일순 인력 이 개념으로 표현 일순일력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 그래서 괴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로써 움직이는 것이고 제지자 땅에 있는 것은 유 주호 역하니 다 거슬리는 것을 주장하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슬린다 개념은 어쨌든 하늘에서 양기운을 받아서 거꾸로 다 이렇게 내는 거죠. 그래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역하는 것, 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 두 가지 의미죠. 하늘에서 기운을 내는 것은 뭐예요? 내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맞이할 역자죠. 그래서 역자를 뭐 한다? 맞이할 역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맞이해서
그 다음에 거꾸로 얘는 올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역자 두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역자는 맞이한다. 그 다음에 거꾸로 내보낸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는 역이라 역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거슬러서 이렇게 아는 거니까. 그래서 역이니 계획 소위 성이라. 그래서 이로써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래서 실은 여기다라고 땅도 어떻게 돼요?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궤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운을 받아서 음양 기운이 강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그릴 때는 아래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바로 다 역하는 이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이하여서 하늘의 기운을 맞이하여서 거꾸로 내가 올려서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계획 소위 성인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서산 채씨 왈 보면은 소자 경세 연역에 소자 경세 영역도, 경세 영역도라고 하는 것 바로 뭐예요? 경세, 황극경세라고 하는 책을 지었다 그랬죠. 황극경세. 소자가 쓴 것이 바로 황극경세입니다. 황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홍범에 나오는 그저 이 가운데 자리 오황극 그랬죠. 홍범 공부하신 분들 5번째가 황극이고, 황극은 다시 말해서 임금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역의 그 술의 둔기에 보면은 군자의 경륜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로 천자가 천하를 경륜하는 것, 그러니까 경륜에서 경세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강절의 황극경세라고 하는 책은 바로 홍범에 나오는, 홍범 구주에 나온 오황극의 황극과 그 다음에 술의 둔기에 나오는 그 공자가 군자 이하여 경륜하니라라고 하는 데서 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황극경세, 주역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죠? 중심이 되어 천하를 경륜하는 이치다. 그러니까 이 중을 잡아야 천하를 두루두루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이치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자가 쓴 바로 이제 그린 경세연역도에, 그죠? 경세연역도는 바로 일동일정이 간자니, 바로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한 것의 그 사이니 역소이 태극야라. 그죠? 그것은 결국 뭐냐?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태극이라. 무궁한 그 태극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후세 성인이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니까요. 동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역소이 양이라. 그죠? 고요하고 양이다. 양이라라고 하는 그죠? 양은 동이요, 음은 정이라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두 가지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양이라. 그 다음에 음양강유라고 하는 것은, 음양강유라고 하는 것은 역소이 사상예라. 그래서 여기서 이른바 사상이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주자 같은 경우는 그냥 뭐야, 태양, 태음, 태양, 소음, 소양, 태음, 그 다음에 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죠. 근데 그 소강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해서 유와 태유와 태강, 그러니까 요 태음과 태양, 태강과 태유 요까지를 나누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른바 사상이라라는 것이고요. 그 이제 조금 예를 본다면은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소강, 소유, 태강, 태유라라고 하는 8개로 나누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 만 한번 다시 봅니다. 이제 많이 했으니까 좀 이해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저기 뭐야, 저 소강절 거를 설명드리자면요. 우리가 태극에서 양과 음하고, 그 다음에 양이에서 태양, 뭐예요? 소음, 그 다음에 소양, 태음,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건 전부 다가 뭘로 그냥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태양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음이라라고 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소양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오는데, 자, 소강절은 이 8개를 다시 다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뭐하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음양과 그 다음에 강유 개념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보면 하늘, 공자가 이제 공자의 얘기에서도 입천지지도왈, 하늘에 도를 세워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과 양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입인지지도왈, 땅을 세워서, 땅에 도를 세워서 강유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강절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자 이렇게 내는 거 말고 8개 방식으로 해서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태양이 되겠죠. 그죠? 태양이 되고 이거는 뭐예요? 태음. 그죠? 맞나요? 거기 갑자기 내가 잠깐. 태음, 태양. 그다음에 소양, 소음. 그렇죠. 양음만 가지고 표현하니까 이쪽은 양이니까 하늘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태양, 태음. 둘 다 양 두 개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소음이잖아요. 그죠? 소음인데 자, 양, 소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음으로 표현한 것이 되고 이쪽은 땅이죠. 땅이라고 하는 음이니까 음을 그래서 강류 개념으로 표현하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되겠어요? 소강, 소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태유 됐죠? 이런 식으로 이게 소강제는 이렇게 표현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음 쪽은 강류, 양 쪽은 양음 이렇게 해서 됐죠? 예? 오히려 이게 의미가 있죠. 왜냐면 이거는 오히려 더 공자가 세운 방식으로 해서 하늘에 돌을 세워서 음양이라 하고 그 다음에 땅에 돌을 세워서 강류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워낙들 주자의 영향들을 많이 받으니까 자 그래서 천지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제 여기다 다 붙이는 겁니다. 자 보면은 거기 두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줄 중가운데 보면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자 그 다음에 저 음 쪽에서는 소강 소유 맞죠? 소강 소유 그 다음에 태양 아니 어디로 갔냐 태강 태유 그죠? 태양 태유라고 하는 것은 역소이 팔괘라 바로 여기서 이른바 팔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또 말하기를 동자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되고 그런데 하늘이 되는데 하늘에는 뭐가 있고 자 음양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 음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지시하여 움직임의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제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 지극함이니 다시 말해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 것을 다 한 것이죠. 다 하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 지극함이니 음양지 중에 또한 각각이 뭐가 있다? 음양 가운데 다시 또한 음양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므로 유, 태양, 대음, 소양, 소음이 있고 그죠? 소양, 소음이 있으니 태양은 뭐가 되고 태양은 해가 되고 그 다음에 태음은 뭐가 되고 바로 월이 되고 달이 되고 이거 하늘이니까 그죠? 하늘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소양은 별이 되고 그 다음에 소음은 뭐가 되고 신이 되고 되죠? 소음은 신이 되고 자 양은 지금 전부 다 하늘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가장 밝은 것이 태양은 해가 되는 거죠. 그대로 우리가 태양 그러잖아요. 그죠? 태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음이 되니까 어두운 밤중에 환하게 빛나는 것 이렇게 되죠. 하늘. 그 다음에 조금 밝은 것이다 그럼 별이 되고 소음이다 그러는 건 뭐가 되겠어요? 그 별이 붙어있는 바닥 깜깜한 하늘. 그죠? 깜깜한 하늘의 바닥을 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소강들이 환극경서에서 쭉 나누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별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진 이렇게 되죠. 뒤에 괴까지 다 포함했죠. 제가 괴는 다 뺐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태양은 일에 뭐가 되고 거기 보면은 태양은 일건이라 이렇게 태양은 일건 그렇게 되겠죠. 태양은 건태양 이렇게 되겠죠. 어디로 갔냐?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건은 저기 빠져. 태양 위 일 건이요 이렇게 되죠. 태양은 일의 건이 되고 그 다음에 태음은 월의 태가 되는 거죠. 여기 그대로 이거 글자 보면 그죠. 월의 태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은 뭐가 되겠어요? 소양은 별의 성의 이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소음은 진의 뢰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강 봅시다. 그 다음에 쭉 가서 소강이 아니
태강. 처음에 순서가 어디로 가느냐. 또 번호를 또 잊어버렸네. 8개가 되고 앞에서부터 첫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쭉 올라가서 그래서 소음이 진이 되니 그죠? 1월 성신에 신진 해야 되겠죠? 소음은 위진이니 시위 천지 사상이라 이것이 바로 하늘의 사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정자는 위지진이 그죠?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되니 지유강유하니 그죠? 땅에는 강과 유가 있으니 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정지시요 그죠? 고요함의 시작이요. 고요함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강자는 정지극이니 강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의 지극함이니 강유지 중에 강과 유의 속에 또한 역시 또 뭐냐면 강유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태강과 태유 소강과 소유가 있으니 바로 태유는 뭐가 되고 태유는 이거 태강 이게 강과 유가 돼서 강이 되니까 자 여기가 태강 태유 이렇게 되겠죠. 태강 태유 소강 소유 이렇게 표현해 음을 제일 작은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면은 봅시다. 태유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태강 태유 소강 소윤이 자 태유는 뭐가 되고 물의 곤이 맞아요. 내가 지금 물 때문에 저기 여기 다시 원래가 맞습니다. 소강 소유 태강 태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소자가 나눈 그 땅에 있는 물 분류 방식입니다. 이제 저 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태유는 바로 뭐가 되고 물의 강이 되고 그죠? 이 물이면서 바로 강이 태유 태강 맞는데 태유는 물의 곤 맞죠? 물의 곤이 되고 맞습니다. 물의 곤이 되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류 습이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땅으로 스며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땅에 있는 것 가운데서 물 개념으로 표현했고요. 자 물이고 그 다음에 태강은 우리가 물귀의 개념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태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불이 되고 그 다음에 불의 간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불의 간이 되고 그 다음에 소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가 되고 그 다음에 소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돌이 되는 바로 손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 소강절이 요 부분에서 제가 좀 받아들이기 조금 그래서 어쨌든 소강절 분류 방식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여기서부터는 하늘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 뒤에서 여기서부터 지금 요렇게 시작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태유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은 소강절이 표현한 이거는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이 되면서 이건 곤이 되고 그 다음에 태강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간괴가 되고 그 다음에 소유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은 자 토이면서 감이 되고 소강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면서 그저 석이면서 돌이면서 저기 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거는 이해하기 조금 힘들어요. 어쨌든 소강절의 분류 여기는 참 맞는데 여기는 소강절이 표현한 방식이래요. 황극정서 저도 한참 읽으면서 이거 참 써먹기 참 힘들겠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소강절의 분류법이니까 소강절은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걸 놓고서는 이제 소강절 방식이 여러 가지 점서법들이 이렇게 쭉 나오니까 일단 참조만 하세요. 뭐 이렇게 참조하시고 왜냐면 요게 굳이 우리 저 주역 속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해석되는 내용들 일부는 있고 뭐 일부는 아니기도 한데 어쨌든 소강절의 분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지지사상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사상이라 그래서 땅에 있는 돌과 토와 그 다음에 불과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어쨌든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천태동시왈 그래서 천태동시는 어쨌든 소자는 건태이 진을 가지고 바로 분, 태양, 태음, 소음, 소양으로 나누면서 바로 이것을 위천지지 사상하여 사상하고 천지의 사상으로서
삼았고, 그 다음에 이 손, 감, 간, 곤으로서 뭐냐면 분, 소강, 소유, 태강, 태유로 나누어서 지지 사상이라, 뭐죠? 땅의 사상으로 삼았느니라. 채씨의 설을 하면 조금 전에 맨 첫 번째 나왔던 그 황극경세 행역도를 가지고 이제 소강절에 그저 이 8개 나눈 그죠? 8개 그 상을 나눈 것을 그 채씨의 설이 바로 이것이라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요. 주자는 바로 이제 그 둘이 차이를 표현하는 겁니다. 주자는 이 건태 간곤을 그죠? 분, 음양, 위 천지 사상이요. 그 다음에 천지 사상으로 나누면서 그 다음에 이 진, 손, 감을 분, 강유의 지지 사상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땅의 사상으로 나누었고 나누면서 또 별도로 일설 또한 설을 이루었으니 당거리하여 이사후지라 이사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그 소강절이 나눈 것을 기본적으로 전부 다 사상체계로만 나눴죠. 여기 지금 강류 개념도 땅의 사상이라 그래서 뭐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로 표현하냐면 어쨌든 강과 유 개념으로 해서 이제 쭉 표현하는데 태양과 소음, 소양과 그 다음에 태음 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쭉 분류를 하면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이걸 설명하는 그 사람도 이거 설이 다른데 의심나는 것은 빼놓고 이렇게 표현했죠. 마땅히 이건 한 설인데 주자의 설도 하나의 설이긴 한데 영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의심나는 건 빼놓고 사지자라 그러니까 훗날에 이것을 아는 사람을 기다리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설이 있다라는 거 보시고 자 일단 그 뒤에 그러면 이제 훗날에 이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적어봐라 그랬더니 옥제오시가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면 소자는 태양으로서 건을 삼았고 그 다음에 태음으로서 태를 삼았고 소양으로서 이를 삼았고 그 다음에 소음이 진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사괴는 이 네 괴는 하늘의 사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소강은 손이 되고 소유는 감이 되고 태강은 간이 되고 태유는 곤이 되니 이 사괴는 땅의 사상이니 바로 천지 각 사상하니 하늘과 땅이 각각이 사상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팔괴하라 했고 주자가 이걸 해석하여서 이르기를 건태간곤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건태간곤 건태 그 다음에 뒤에 간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맨 뒤에 있는 거 앞에 2개 뒤에 2개 주자가 이걸 해석하여서 건태간곤이라고 하는 것은 생어 이태음 이태 다 뭐냐면 태양과 태음이죠. 2개가 여기서 나온 거니까 그죠? 2개의 태에서 나온 것이니 그러므로 위천사상이요. 그죠? 하늘의 사상이고 사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진 손감이라라고 하는 것은 둘 다가 다 소양 소음에서 나왔으니 그래서 이 소에서 나왔으므로 위지지 사상이라 그래서 땅의 사상이 되는 것이라 해서 이제 작은 것은 땅이요 태라고 하는 것은 하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했네요. 기언 그래서 기언 건태 손감이라고 하는 것 건태 손감은 주자나 적이나 같은 것이고 소강절에 같은데 이진 감고는 이한이 다르니 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랬네요. 대개가 사상과 팔괴 위는 소자는 음양과 광유의 4글자로서 나누었고 주자는 오직 음양이라고 하는 2개의 글자로서 분명히 하였으니 그 사상을 논하는 것은 이미 다르고 그 다음에 팔괴를 논하는 것 역시 또한 다르니라. 소자는 이 건태 이진을 하늘의 사상이 된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2차 사괴로 그죠? 이 4괴로서 양의 중에 그죠? 양의 모양이 되는 거죠. 양의 가운데에서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손감 간곤이라고 하는 땅의 사상이 되었다라고 하였으니 2차 사계 이 네 개로서 이 네 개는 그죠? 다 의미의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 그런데 주자인즉 건태간곤이라고 하는 것은 다 태양과 태음에서 나왔고 그러므로 속이 상어 천 그죠? 하늘에 속한다라고 했고 가운데 소음 소양에 해당되는 이진 손감이라고 하는 것은 생어 소음 소양에서 나왔으니 그러므로 속기상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 땅에 속한다라고 하였으니 두 사람의 이자 강류 부동이라. 소자와 주자가 그저 서로 의견이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서로 같지는 않으니라. 그러나 다만 상완 소자 본이 하니 그죠? 다만 그 소자의 본뜻을 자세하게 그 음미해 보건대 위 음양상교 음과 양이 서로 사귀는 것은 바로 지 양이 중에 음양이 있고 그죠? 양이 가운데에서 바로 음양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류가 서로 사귀는 것에 또 역시 지 음의 중지 강요하니 또 가운데 지금 요렇게 나눠서 지금 이걸 표현한 겁니다. 요 가운데에서 쭉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가운데에서 또한 그 강류가 있는 것이 강류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 것이니 시지 노교 소하고 소교 노이 생천지 사상 하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로 노와 소, 그죠? 늙은이와 젊은이가 사귀고, 그죠? 노라고 하는 것은 태 개념이 되는 거죠. 소, 노로서 소를 사귀고 소로서 노를 사귀면서 천지의 사상을 내니 기 혼연하여 무간이라. 그 기틀이 혼연하면서 사이가 없는 것이라. 주자의 역은 양이 태양이요 음이 태음이니 양을 태양이라 하고 음을 태음이라 라고 하였고 강을 소양이라 하였고 유를 소음이라 하였으니 이태상교하여 그래서 두 개의 태가 서로 사귀어서 생천사상하고 그죠? 하늘의 사상을 내고 이소가 서로 사귀어서 생지사상 땅의 사상을 낸다라고 하였느니라. 땅의 사상을 땅의 사상을 내었으니 기분 그 나눔이 찬연하면서도 유별이라 다름이 있느니라. 주자의 설은 수비 소자 본이나 소자의 본뜻은 아니지만은 연이나 인시 가이 견도지 분하고 그죠? 그러나 이로 인하여서 가이 도지 분 그 그림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음양이라라고 하는 것이 서로 교역하면서 상을 이루는 것을 다 볼 수 있느니라. 까지 해야 되겠네. 혹소, 그 다음에 그죠? 노양이나 노음, 그 다음에 또는 소양이나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력기 분야라. 애초부터 그 서로 간에 바꾸면서 나누어진 것은 아니니라. 그 주자가 일찍이 말하기를 문왕의 후천 8괴에 후천 8괴면 지는 동쪽이 되고 태는 서쪽이 되어서 자라남이 되고 그죠? 그래서 그 진동 서태위 장이요. 그다음에 진동 서태 이거 후천 8괴로 표현하자면 이거 표현합니다. 빨간 색깔 진이 동쪽에 있고 태가 서쪽에 있으면서 장이 되고 이거는 뭐예요? 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냐면 태양인데 제일 작은 소녀가 되고 장녀가 되는 거죠. 장남과 그 다음에 소녀가 되는데요. 그래서 태로서 장소가 되면서 상합어 정방하고 정방에서 서로 합하고 그 다음에 손께는 동쪽이 되고 그 다음에
동쪽에 이르고 손방이 동쪽으로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동남방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호접할기에서 동쪽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동쪽과 가깝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손귀가 이쪽 서남쪽에 있던 손귀가 이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임하였다라는 것, 동쪽에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꾀는 여기 서북쪽에 있던 것이 바로 이 동북쪽으로, 그죠? 동북쪽에 임하였으니, 동북쪽이 되어서 위 역시 장소, 손이다 그러면은 이쪽은 장여가 되고 이쪽은 소남이 되는 거죠. 소남이니까 역시 장소가 서로 상합어 편방이라 한 모퉁이로 서로 간에 합하였으니 이 장소지 합이 비라. 그래서 장소로서 합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장소로서 합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거는 그릇된다 이렇게 표현했네. 그릇되니 기우필 그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약 바로 복희 선천팔괴 복희시의 그 선천팔괴처럼 지는 장남으로서 바로 음의 장녀와 합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이제 소강자라고 해 그 차이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진의 장남으로서 바로 그 장녀, 그러니까 손꾀가 되는 거죠. 손꾀와 합하여서 뇌풍이 불상패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뇌라는 것이 장녀가 되고 장남이 되고 소는 장녀가 되니까 그래서 서로 어긋나지 않는 것이고, 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남이 되고 그 다음에 합음지소태 바로 간과 소녀인 바로 태가 서로 합하여서 산택이 통기하니 바로 이장이 장이요 장남은 장남으로서 합하고 소남은 소남으로서 합하여서 각각이 그 짝을 얻는 것이니, 또한 언무 복희 저 주요 저 복희가 일찍이 지은 것이 아니고 지은 것은 없고, 문왕 저 불성기 귀하니 문왕도 역시 그 돌아감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은 각 제 복희 상하고, 그러나 도리어 이미 복희의 그 궤 속에 있는 것이고, 금소자 설 사상지 교즉 그러나 지금 그 소자가 설명한 그 사상의 사김의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문왕의 설명이니, 주자는 설 사상지 획 주자가 사상이 사상이 사귀는 것을 설명하는데 바로 복희의 설에 나아갔느니라. 그래서 관주자지 설컨대 주자의 설명을 보건대 실제로 참 넓고, 그죠? 넓고 소자 미진의니 넓혀서 소자가 다 하지 못한 그 뜻을 넓혔으니, 그래서 그 소자의 설을 보는다면은, 그죠? 소자의 설을 보는 것 또한 거의 서호유 절중의리라. 거의 그 가운데에서 둘을 같이 함께 본다면은 다 그 절중을 얻을 것이다. 절중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섞여서 그 중도를 얻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두 분들이 조금 이렇게 치우친 설명들이 있는데 후대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같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 표현을 하는 내용이죠. 어쨌든 이 부분은 제일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열심히 뭐라고는 설명을 해 두셨는데 일단은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얼른 봅시다. 저기 그 소자왈 소자가 이르기를 선천의 학이라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한 것은 선천팔괴, 그죠? 그 다음에 선천 복희시 64개 이거 계속 공부한 겁니다. 선천의 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법이라, 유학에서 신법이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특히 또 언제부터냐, 이 주자학이 성립되면서 성리학이 성립되면서 많이 쓴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선천의 학은 신법이니, 왜냐 도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운데로부터 해서 나온 것이니, 가운데라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심이죠. 중심이죠. 내 마음속이기도 하고 중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속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다 가운데로부터 일어났으니, 만화만사 모든 일들이, 그저 만사들이 다 만가지 일들이 변화하고 만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은 다 어디에서 일어난다? 만화만사가 생우심이라 하니 다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런 말은 일단은 그 불교의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 전에 이미 이건 있었죠.
불교라고만 표현하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항상 유학은 뭐냐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되는데 수신의 근본이 뭐가 되나요? 정심이 되는 거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 그래서 이미 유학 속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 다스리는 공부들을 중요시했습니다. 유학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밖에서 뭐가 들어왔을 때 불교가 들어왔을 때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주자는 거의 뭐라고 표현하냐 사입이 표현하죠. 유학에 가장 비슷하면서 사입이 아닌 것이 바로 불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블의 무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하는데 참 이게 그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법이라고 하는 건 이미 유학 속에 충분히 내재돼 있고 그래서 항상 정심 수신 그죠? 또는 뭐냐면 성의 정심 요거를 가장 강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무엇인고 왈기중 백천은 그 가운데 하얀 곳 하얗다라는 빈 곳이 되는 것이죠. 하얀 곳이라고 하는 건 변시 태극이요. 선천에서는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그죠? 선천팔계 그렸을 때 태극이 되고 거기서 32음과 32양이라고 하는 것은 변시양이요. 자, 64개 가운데 32개는 음괴에 해당되고 32개는 양괴에 해당되는 것이니 문득 보면은 이것은 문득 바로 양이가 되는 것이고 16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또 거기서 다시 또 32음 가운데서 32개 효다 그러면 그 중에 또 일부는 또 이거 뭐죠 32 가운데서 또 16개는 음이 되고 16개는 양이 되는데 문득 이것도 사상으로 나누는 것이고 8음8량이라고 하는 건 문득 바로 8개가 되고 8개도 통틀어 보면은 결국은 자 이 양 6개 이렇게 되니까 3, 6, 18 아니 38에 24가 돼 가지고 8개의 가만히 있어보자. 8음에서부터 이른 것이 문득 8개 음들이 합쳐져가 이른 것이 8개라. 8음 8량. 8음 8량. 아 이거는 일정 8의 법칙이에요. 이거에서 그죠? 8음 8량인가요? 효로 따져가지고 3, 6, 18, 3, 6, 18, 38에 24 아닌데 8음 8량에 이른 것이 문득 8개가 되고 8음 8량 또 말하기를 8음 8량이라 3효 일단 자 또 말하기를 만물 만화는 개 종도 이 유출하니 만물이 두루두루 변화하는 것은 다 저 속에 있는 거 종도가 아니라 저자가 되는 거죠. 종절이 저 속으로부터 따라서 바깥으로 흘러나온 것이니 이것이 바로 신법이고 그래서 다 가운데로부터 해서 일어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신안정 맞나요? 신안정시왈 선천의 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법이라고 하였으니 그림이죠. 복희의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운데로부터 하여서 나온 것이니 개차 기 고는 하야요 다 그렇다라고 한 것은 자 무슨 까닭인고 그랬네요. 방원도 저 방원도를 아울러서 말한 것이니 바로 천지정의라고 하는 것은 자 원도가 가운데로부터 따라서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따라서 일어나서 저 속에서부터 뇌지 동지하고 풍이산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도의 가운데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방도 가운데가 우레꾀하고 아까 그 바람꾀로 이루어졌다. 그 천태동시에 뭐예요? 그 1층, 2층, 3층 할 때 그렇게 봤을 때 그죠? 가운데 이렇게 있으니까 가운데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했으니 자 우리가 하도 수로 볼 때는 다 5하고 10이니 그죠? 이 5하고 10이 바로 그 의지한 바의 자리이라. 그러므로 자 원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좌선 왼쪽으로 돌면서 기어 64지 곤 64개 그죠? 왼쪽으로 도는데 왼쪽으로 쭉 도는데 시작은 어디에서 원도는 땅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저 속에서부터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 못하니까 하늘의 기운이 땅 속으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 아래가 중지 곤괴로 이렇게 시작해서 중지 64개의 바로 그 곤이 되는 것이라 표현해나 곤 64개의 바로 곤에서 일어난 것이니라. 그리고 또 우전 오른쪽으로 돌면서 기어 일지 곤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돌 때는 오른쪽에서 쭉 도는 것은 바로 하나인 하늘에서 일어났으니 시 중기어 천지지 정위하라. 이것이 바로 천지 그 중기라고 가운데서 가운데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가 이제 위를 정하면은 그 사이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라. 그 다음에 방도라고 하는 것은 서북 쪽과 서북의 건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남의 저기 땅괴 네모 방도는 이의 사귐이니 기어 진손 그래서 진괴와 손괴에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동북과 바로 서남의 사귐이고 그 다음에 바로 뇌풍 한괴와 그 다음에 뭐예요 풍뇌 이괴에서 그죠 속에서 일어난 것이니 남북이 서로 간에 그저 곧게 이렇게 맞서는 것이니 곧 바로 항과 진과 손과 이괴에서 일어난 것이고 동서로 서로 간에 뭐라고 하나 서로 간에 바로 고든 것이고 동서의 고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어 바로 풍익 항손 그죠 풍익 항손이니 시 중기어 뇌풍지 동산이라. 그래서 안에서부터 그죠 뇌풍이 그 움직이고 흐는 것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라. 아까 그 4층에 제일 가운데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유차 이로 말미암아서 논원 그 원도를 논한다면은 동이 정위 본이요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오랫개라고 하는 것이 맨 밑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위를 정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고 방자라고 하는 것은 정의동이니 방은 기본적으로 고요한 것인데 움직이면서 흐는 것은 바로 위용이니 쓰는 것이라. 그러므로 동의무동 움직임에 움직임이 없고 정의무정 실은 고요한데 고요함이 없는 것이니 선천지 신법의 움직임이 없는 것이라. 실은 우리가 동정이라 표현하지만 동하는 가운데에서도 역시 움직임이 없고 다시 말해서 동의무동이라는 건 동이 정하고 정이 동하고 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진실로 선천의 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동이니 고선천지 신법여아 이렇게 된 거죠. 어조사 여자죠. 이것이 진실로 선천의 신법인가 라는 것이죠. 시불가 불개 굳이 도야라. 그래서 다 그 불가불 그죠. 다 도에서 구할 수 있느니라. 구하지 아니할 수 없다. 도에서 다 이런 것들이 찾아진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쌍호호시왈 그 정시가 논한 것이 심적하니 그죠. 정시가 이 지금 논한 것이 매우 명확하다라는 거죠. 관역적자니까 명확하니 우인이 추직한데 내가 그로 말미암아 미루어서 보건대 천지정의라고 하는 것은 기남북 좌오지 중이요 원도로 보자면 남북의 좌우의 가운데에서 일어난 것이고 산택통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래서 산택이 통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북 동남지 괴요. 그 산택통기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방도가 되겠죠. 그 동남의 괴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는 산택통기라고 할 때 이거는 후천팔계로 볼 때도 되는 거죠. 산택이 서로 통기한다라고 이 표현이니까 그죠. 산계와 연목계가 되고 그래서 동남방과 바로 그 서북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뇌풍상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동북방과 서남방 이렇게 되는 거죠. 동북방과 서남방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화불상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좌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의 괴이고 그 다음에 원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남북의 가운데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 남북의 가운데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 그래서 뇌이동지 풍이산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거 방도 중심이고, 그래 방도에서는 바로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이윤지 이리헌지라고 하는 감수라고 하는 것은 감수, 그 다음에 우레 감수와 그 다음에 잠깐만 이리헌지 우이윤지, 요거 설계전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 지난번에 다 봤죠. 그 비로소 윤택하게 하고 해로서 말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꾀라고 하는 것이 손꾀 다음하고, 이꾀가 진꾀 다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는 것이고, 태라고 하는 것은 기쁘게 하는 것이니 곧 간 다음에 감이고, 간은 감꾀 다음이고, 태는 바로 이꾀 다음이니 바로 건이 군지하고 곤이 장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이 그저 택괴 다음 하는 것이고, 그다음 방도로 쭉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곤괴가 간괴 다음 하니 실로 다 가운데로부터 하여서 다로 서북 쪽에 서북과 그 다음에 동남방에 이르는 것이고, 방도 또한 이 그저 가운데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 해서 거듭거듭 정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합시다.